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오리진 이터널 프로토콜 서문이라는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웹3.0 가상세계에 새로운 글로벌 금융 기준을 세우겠다는 정말 대담하고 야심찬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통해서 오리진 프로젝트가 대체 뭔지, 또 그 핵심 사상은 어떤 거고, 이들이 그리는 새로운 금융세계의 비전은 과연 실현 가능한 건지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보시죠. 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들이 발행할 스테이블 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생태계의 방향을 정하는 LGNS라는 거버넌스 토큰이에요. 이 두 코인을 중심으로 가상세계의 금융 담론을 주도하겠다는 건데요. 그 두 가지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새로운 암호화폐 하나 더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금융기관과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관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집으려는 시도라서요. 금융혁신과 은행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대목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자료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띌 대주제, 금융혁신. 여기에 전례 없는 알고리즘 기반 비스테이블 코인 발행 프로토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단어부터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네요.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최대한 쉽게 한번 풀어보죠. 우리가 지금 쓰는 돈, 예를 들어 원화나 달러 같은 법정화폐의 가치는 각국의 중앙은행이 보증하잖아요. 그렇죠.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서 조절하죠. 네, 맞아요. 돈을 더 찍어내기도 하고요. 즉, 사람과 기관이 판단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은 그런 중앙은행의 개입을 아예 없애버리고 오직 정교하게 짜인 알고리즘 기술만으로 화폐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고 그 가치를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코드가 대신한다. 결국 권력의 주체가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인간이 만든 기관에서 수학적인 알고리즘으로요. 이건 기존 은행 선역의 근간을 흔드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프로젝트의 가장 도발적인 부분입니다. 전통적인 화폐 발행 모델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이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통화 발행의 전형적인 모델을 재구성하겠다는 겁니다. 만약 이 기술이 이들의 구상대로 정말 성공적으로 구현된다면 중앙은행이라는 거대한 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게 돼요. 인간의 판단이나 정치적 상황이 아니라 투명한 코드를 통해 신뢰와 안정성을 만들려는 그 발상 자체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혁신인 거죠. 중앙은행의 역할을 코드가 대신한다. 이 생각의 끝에는 결국 그럼 그 권력은 대체 누가 갖게 되는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침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당신의 손에 쥔 권력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네요. 맞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이죠. 중앙은행의 독점적 권한에 도전했다면 그 다음은 그 권한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하니까요. 오리진은 그 답으로 모든 개인을 지목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탈중앙화된 예비계약이라는 기술을 통해 모든 개인이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은행도 아닌 개인이 화폐를 발행한다니 아직은 좀 막연하게 들리는데요. 그 탈중앙화된 예비계약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인 건가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거대한 한국은행 금고 하나를 없애는 대신에 아주 작은 미니 금고 수백만 개를 네트워크에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미니금고 수백만 개요? 네, 당신이 이 시스템이 인정하는 담보물, 예를 들어 다른 암호화폐 같은 걸 그 미니 금고에 넣으면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이 짠 하고 나오는 거죠. 금고지기, 즉 은행원의 역할이 완전히 코드에게 넘어간 셈입니다. 중앙기관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누구나 규칙만 지키면 발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건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제가 지금 당장이라도 노트북 켜고 담보만 있으면 코인 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론상이지만요. 이게 바로 웹3.0이 계속해서 말하는 소유권의 민주화, 금융의 민주화라는 건가 봅니다. 네, 바로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거죠. 금융을 더욱 탈중앙화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문턱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 날카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어떤 거죠? 이렇게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과연 그 가치와 신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모두가 돈을 마구 찔러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당연히 따르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서문 자료에는 그 구체적인 담보 메커니즘이나 가치 안정화 알고리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이건 초기 단계의 많은 웹 3.0 프로젝트 백서에서 흔히 보이는 패턴이에요. 아, 그런가요? 네, 거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가장 어렵고 핵심적인 기술적 난제는 추후 해결 과제로 남겨두는 거죠. 투자자나 참여자 입장에서는 바로 이 대목을 가장 유심히 봐야 합니다. 비전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가치 안정화라는 핵심 엔진이 없으면 결국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신기둥으로 넘어가 보죠. 절대적 프라이버시. 세계 최초의 프라이버시 익명 스테이블 코인 크로스체인 상호작용 프로토콜을 제안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어려운 단어들의 조합이네요. 프라이버시는 암호화폐 세계의 영원한 화두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은 익명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모든 거래 기록이 블록체인이라는 공공정보에 남잖아요. 네,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하죠. 맞아요. 마음만 먹으면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은 거래를 훨씬 더 비공개적으로, 즉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해요. 그런데 여기서 크로스체인이라는 말이 붙은 게 중요해 보이네요. 이게 어떤 의미를 더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크로스체인이라는 건 이 프라이버시 기능이 하나의 블록체인, 예를 들어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안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이나 솔라나 같은 여러 다른 종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는 의미예요. A라는 블록체인에서 B라는 블록체인으로 자산을 옮길 때조차 그 거래의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장하겠다는 거죠. 훨씬 더 넓고 강력한 범위의 익명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거래 기록이나 자산이 남들에게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건 확실히 끌리는 점이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규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이기도 하잖아요.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그런 잠재적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언급하고 있나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 서문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오리진 프로토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익명성을 강조하는 모든 암호화폐 프로젝트가 안고 있는 딜레마죠. 아, 그렇겠네요. 네. 기술적으로 사용자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극대화하려는 이상과 사회 시스템 안에서 투명성과 규제를 요구하는 현실 사이의 충돌인 셈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철저하게 기술적 이상 쪽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규제와의 접점을 찾아 나갈지가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금융혁신, 권력의 분산, 절대적 프라이버시라는 세 가지 거대한 그림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가 이걸 한꺼번에 다 이루겠다는 게 아니라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더군요. 이런 로드맵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거대한 비전을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끝내지 않겠다. 단계적으로 아주 체계적으로 구축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럼 각 단계를 한번 뜯어보죠. 1단계는 기반 다지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1단계에서는 이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는 뼈대와 인프라를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재무부에서 알고리즘 기반 비스테이블 코인을 주조하고 발행하는 핵심 기능, 그리고 앞서 말한 뛰어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올라갈 땅과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이죠. 잠시만요. 로드맵 1단계부터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을 구축한다고 하는데 이거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 아닌가요?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몇 년째 도전하고 있는 분야인데 이걸 첫 단추로 깨겠다니 좀 과감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분야예요. 이걸 1단계 목표로 잡았다는 것 자체가 이 팀의 기술적 자신감이 대단하거나 혹은 반대로 프로젝트의 어려움을 조금은 과소평가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프로젝트의 야망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야심찬 1단계 고속도로가 깔리면 2단계에서는 그 위에 뭘 올리나요? 2단계에서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앞서 심도 있게 다뤘던 프라이버시 익명 스테이블 코인이 이때 도입되고 새로운 형태의 대출 상품도 등장해요. 1단계가 인프라였다면 2단계는 그 인프라 위에서 달리는 자동차, 즉 사용자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얻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프라를 깔고 그 위에 앱을 올리고
그럼 마지막 3단계는 어떤 그림인가요? 마지막 3단계는 확장입니다. 자신들이 만든 디지털 생태계와 현실 세계의 글로벌 경제를 직접 연결하는 단계죠. 자료에는 게이트웨이 결제 프로토콜, 글로벌 결제 수용자, 금융 파생 상품의 혁신 같은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아, 이제 실물 경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이 시스템의 화폐로 직접 결제할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기존 금융시장의 선물이나 옵션 같은 복잡한 파생 상품까지 자신들의 플랫폼 위에서 구현하겠다는 그야말로 원대한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에서 매우 어려운 기술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2단계에서 그 위에 사용자들이 쓸 금융도구를 얹은 다음 3단계에서는 이 시스템을 현실 세계의 결제망과 금융시장에 통합시키겠다는 거네요. 계획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살펴본 오리진 프로토콜 서문을 돌아보면 이 프로젝트는 WEB 3.0 시대에 완전히 새로운 금융판을 자르는 거대한 비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앙은행 없는 알고리즘 기반의 화폐 발행, 은행이 아닌 모든 개인이 갖게 되는 발행 권력, 그리고 거래의 절대적 프라이버시 보장, 이 세 가지가 핵심 기동이었죠. 네. 자료의 마지막 표현을 빌리자면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포용적이고 독립적인 오리진 세계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기존 금융을 조금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금융 질서를 창조하려는 시도인 셈이죠. 지금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우리가 현재 당연하게 여기는 금융 시스템과는 매우 다른 잠재적 미래의 모습을 엿볼 기회가 되었을 겁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완벽한 익명성 속에서 금융활동을 하는 세상을 상상하게 하니까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어떻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안에 숨겨진 기술적 난제나 사회적 딜레마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 모든 기술적, 사회적 허들을 넘어 오리진 프로토콜이 그리는 세상이 정말 현실이 된다면 중앙은행이나 거대 금융기관 같은 전통적인 중개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모든 거래의 절대적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보편화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는 어떤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될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예상치 못한 도전 과제들을 마주하게 될까요?